이 사진을 그냥 쭉쭉 보면서, 이 모임을 할 때 모시고요. 저희가 이렇게 만나서 학교 도서관에서 만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임을 한 거죠. 이렇게 비디오 보면서 외국에서 어떻게 했는지 사례를 보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같이 토론해보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그 남양주에 있었던 노나트 바다트 프로젝트를 갔던 건데, 그때 이제 이런 구조물을 이렇게 세워놓고, 구조물을 세워놓고 프로젝트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둘러보고, 그 옆에 이제 오리농법으로 농사 짓는, 것도 보고, 동네 돌면서 벽화 작업 해놓으신 것도 보고, 이제 저희가 여기를 갔던 이유는, 이것이 꼭 문화예술 교육 사례는 아니지만, 이런 것도 예술이 될 수 있구나.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주변에서 흔히 접하는 어떤 것도 예술가의 시각이나 예술가의 어떤 작업을 통해서 충분히 예술적으로 변할 수 있구나. 그리고 예술이라는 것이 그냥 좀 더 그냥 쉽게 그냥 이렇게 우리 일상 속에 적용될 수 있는 것들이구나. 라는 것을 좀 교사분들이 좀 이렇게 접하는 게 좋으실 것 같아서 일단 여기를 저희가 방문을 했었죠. 박장원 선생님 만나서 좀 이야기도 좀 듣고 그러려고 했는데 마침 그때 선생님 일정하고 좀 겹쳐서 다른 일정이랑 좀 겹쳐서 선생님 목표에서 좀 아쉽긴 한데 이렇게 다녀왔어요. 그리고 사례 보고 강의도 듣고 그 다음에 좀 이렇게 나들이도 다녀오고 나서 이제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가 좀 뭘 해볼 수 있을까 학교 내에서 외국은 이렇게 하고 있고 국내에는 이런 어떤 예술 프로젝트 사례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러면 뭘 해볼 수 있을까? 선생님들하고 이제 아이디어 회의를 한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것들을 좀 늘어놓고 거기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지 연구를 좀 해본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3가지를 하기로 했어요. 1학년들은 그 남천초등학교가 이게 동네 자체가 슬럼화되다 보니까 약간 좀 저소득층 아이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편부모 가정도 있었고 또 이제 조부모 가정 아이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약간 그 학습 능력이 좀 떨어지는 아이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때 1학년 아이들이 14명이었는데 그 중에 14명 중에 한 4명 정도가 그냥 일반적인 수업을 잘 못 따라오는 이런 아이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선생님이 아이들하고 그냥 좀 약간 그림 그리고 놀고 그냥 그랬으면 좋겠다. 그래서 1학년은 이제 학교 낡은 벽에다가 벽화 하나 그려보기로 한 거죠. 아이들이 스스로 좀 이렇게 도안하고 해서 그림 하나 남기면 재미있지 않을까 싶어서 수업을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진입로 계단, 계단이 아니라 경사지죠. 경사지 그 담 부분에 하얀색 페인트를 이렇게 칠해놓고 아이들이 몇 번의 수업을, 4번의 수업을 통해서 이제 연습을 한 거예요. 사포지에다도 연습해보고 캔에다도 연습해보고 연습한 것들을 벽에다가 그렸죠. 그런 게 애들 그림이니까 재미있는 그림들이 나오고 이것을 이제 나중에 선생님들과 좀 작가들이 좀 이렇게 주변을 좀 이렇게 정리해주는 것으로 그리고 이제 그림 그리는 날 엄마들에게 좀 부탁해서 엄마들 오셨어요. 그래서 한쪽에서 오뎅탕이랑 군고구마 구워주시고 이렇게 밖에서 하루 이렇게 수업을 한 거죠. 그림 그리면서 이 친구들은 거의 매일 싸우더라고요. 제가 학교에 가면 늘 한 친구는 때리고 한 친구는 이제 맞고 그러면서 늘 싸우는데 아마 이날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렇지만 어쨌든 먹는 거 앞에서는 사이좋게 사진을 찍고 4학년은 이제 음악 수업 때 노래를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4학년 담임 선생님이 음악을 전공하신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피아노를 좀 잘 치셔서 4학년 음악 선생님하고 김동현이라는 그 시너송라이터가 있거든요. 그 친구랑 같이 음악 수업을 9차시에 걸쳐서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노래를 하나 만들자. 처음 시간에는 아이들에게 이제 음악을 좀 많이 들려줬어요. 그 LP판을 갖고 와서 좋은 음악을 좀 많이 들려주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직접 멜로디 같은 것도 좀 만들어 본 거죠. 이렇게 직접 저걸 뭐라 그러죠? 이렇게 부는 거? 멜로디요. 네? 멜로디요. 멜로디요? 네.
그거 불면서 네, 멜로디를 이렇게 만들어 보고 거기다가 가사도 모든 별을 작업해서 가사를 만들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4학년 동안 살면서 어떤 것들이 재밌었는지 어떤 것들이 아쉬웠는지 이런 것들을 가사를 써본 거죠. 가사를 쓴 걸 갖고 자기들이 또 이렇게 이렇게 만든 멜로디에다가 입혀보고 그런 작업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저기 동현이라는 친구가 그걸 갖고 이제 그 곡으로 약간 이제 편곡을 좀 해줬거든요. 녹음을 했는데 네, 잘 나왔더라고요. 이따가 시간 되면 들려드릴게요. 그리고 6학년은 그 공작 시간에 설치 작가하고 같이 이제 자전거를 만들기로 했는데, 그래서 어떤 자전거를 만들었으면 좋겠니? 라고 이제 물으니까 6학년 아이들이 그때 6명이었거든요. 선생님까지 7명이죠. 그래서 7명이 다 함께 탈 수 있는 자전거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설계를 한 거죠. 그럼 7명이 다 같이 탈 수 있는 자전거는 어때야 하나? 그래서 아이들이 직접 이제 그 디자인도 해오고 집에서 그거 갖고 서로 이제 발표하면서 디자인을 완성해 갔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네, 앞에서 페달을 밟고 뒤에가 트레일러 이렇게 연결해서 태워줄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약간 이제 좀 용접도 해야 되고 좀 약간 쇠도 절단해야 되고 이래서 아이들이 직접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작가가 자기 작업실에서 기본적인 틀은 좀 만들어서 왔고, 그것을 이제 아이들이 학교에서 뭐 이렇게 자기 이름을 쓴 판도 좀 이렇게 달고 색도 칠하고 그런 작업들이 작가랑 같이 했죠. 그래서 네, 최종 이런 모양 나왔어요. 보이시나요? 네. 앞에서 4명이 페달을 밟고 뒤에는 이제 3명, 4명 정도 탈 수 있죠. 근데 이제 남천초등학교 운동장이 모래인데 좀 약간 단단한 모래가 아니라 좀 네, 갯벌이 아니라 모래사장처럼 약간 좀 푸석푸석한 모래더라고요. 그래서 뒤에서 밀어주지 않으면 좀 가기가 힘들어요. 열심히 밀어주고 있어요. 뒤에 있는 장성진 작가인데 밀어주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자전거를 타고 이제 놀았고, 그리고 이제 이 프로젝트가 그 마무리되는 날 다 같이 도서관에 모여서 그 4학년 아이들이 작곡한 노래도 듣고 그리고 운동장에 나와서 이제 6학년 아이들이 1학년 아이들을 자전거를 이렇게 태워준 거예요. 그래서 하루를 밖에서 또 엄마들이 오셔가지고 군고구마 구워주시고 그래서 네, 하루를 이렇게 재미있게 밖에서 생활을 했죠. 1학년 아이들이 그린 벽화도 같이 보고. 네. 이거는 죄송합니다. 20분이 됐다는 타이머가 맞춰놔서. 요거는 이제 그 하루 그 광장에 갖고 나와서 자전거를 탔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광장에 온 그 가족들도 태워주고 놀러 나온 학생들이 빌려서 타기도 하고 네, 하루 이렇게 광장에 나와서 자전거를 이렇게 타고 놀았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이 COP를 진행하면서 발견한 몇 가지 이제 좀 이슈들이 있는데, 팀티칭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술가와 교사가 수업 시간에 같이 들어가서 수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사는 교사의 역할이 있고 예술가는 예술가의 역할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약간 수업의 주도권을 누가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약간의 문제가 좀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팀이긴 한데 그 수업을 좀 주도적으로 좀 끌고 갈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까 약간 애매한 상황들이 좀 생겼어요. 그래서 수업의 주도권을 누가 갖는 것이 좋을지, 교사가 갖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예술가가 갖는 것이 좋을지 이런 좀 이슈가 하나 생겼고요. 예술교육에 대한 인식 차이가 좀 있었어요. 뭐냐 하면 우리가 이 실행을 하기 전에 몇 차례 걸쳐서 같이 공부를 했지만 사실 이제 교사분들은 예술을 전공하신 분도 아니고 일상적으로 예술을 굉장히 이렇게 예술 애호가 분들도 좀 아니신 거니까 예술에 대한 약간의 좀 이렇게 다른 시각들이 존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예술은 그냥 이렇게 편하고 그냥 그냥 널브러질 수 있고 편하게 그럴 수 있는 거라면 교사분들이 생각하는 예술은 뭔가 약간 접근하기 어렵고 이런 걸 수도 있고, 그리고 예술을 그냥 어디 행사 가면 부스 같은 데서 체험하듯이
이렇게 예술을 좀 인식하는 경향도 좀 있으셨고요. 체험놀이처럼 그래서 약간 예술에 대한 예술 교육에 대한 인식이 좀 차이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수업 시간에 예술을 약간 도구화하는 좀 문제도 발생했어요. 예술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게 아니라 수업의 어떤 하나의 활용 도구로서 쓰이는 현상이죠. 그리고 이제 교사와 예술가의 역할 분담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이슈들이 좀 생겼어요. 그래서 이런 이슈들을 좀 계속 이제 그 연구 모임을 통해서 좀 이제 이어나가는 게 저희의 과제였죠. 이런 이슈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었었어요. 우선 교과에 대한 연구가 좀 이렇게 선제돼야 되겠구나. 예술가들이 그냥 이게 방과후 수업이나 이런 형태로 자기가 수업을 하는 게 아니라 수업 시간에 교사와 함께 수업을 하기 때문에 워낙 교과 과정 내에서 있는 과정의 수업이거든요. 그래서 교과 연구에 대한 것 좀 필요하다 싶었고 예술에 대한 이해 마찬가지고 신뢰, 서로 간의 신뢰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구나.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사실 단시간 내에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오랜 시간 서로 이제 알고 지내야 되고 많은 어떤 이렇게 시간의 축적 속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좀 해결돼야 원활한 팀 형태의 티칭이 가능하겠다라는 것들이 저희가 얻은 결론이고요. 그래서 팀 티칭을 통한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을 하는 게 가장 좋겠다라고 이제 정리가 된 건데, 한 학기 또는 1년 과정으로 하나의 프로젝트를 정해서 그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아이들과 이제 같이 해보는 거죠. 교사와 예술가가 그냥 뭐 수업 시간에 뭐 3회, 4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학기 과정 자체를 프로젝트 수업으로 구성하는 형태, 아니면 1년 자체를 프로젝트로 이제 끌고 가는 자체 형태가 가장 이제 적합할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에는 이런 사례가 많이 있거든요. 목공 수업이나 그런 걸 통해서 프로젝트 수업을 많이 하기도 하고요. 뭐 오페라 학교 같은 것도 프로젝트 수업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좀 도달한 지점이고 그래서 이 이후에 근데 저 모임이 계속 유지되지는 못했어요. 저는 물론 이제 그 이후에도 선생님들하고 계속 같이 관계를 맺고 지금도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면서 이제 같이 이제 공부하고 이제 필요한 경우에 같이 선생님들하고 이제 뭐 이렇게 가서 강의도 듣고 이러거든요. 근데 이제 이 모임이 경기문화재단에서 지원 받았을 때 인건비를 쓸 수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예술가들이 사실 다 이제 무보수로 재료비만 받고 이제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좀 힘도 들었고,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 이제 학교의 상황이 바뀌잖아요. 계속 관리자분들도 바뀌고 이러면서 새로운 이제 교장 선생님이 오시고 그러면서 좀 이렇게 계속 유지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그리고 경기문화재단에서 그 다음에도 COP 지원 사업을 이제 할 계획이었는데 이제 경기문화재단도 예산 상황이 좀 이렇게 변경되면서 지원 사업을 계속 이어나가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들이 좀 생기면서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가 계속 모임을 못 갔는데 이제 그 다음에 그러니까 2년 후죠. 2년 후에 제가 학교로 이제 들어가게 됐어요. 아예 그냥 이렇게 문화예술 기획자로 저것이 계기가 돼서 남천초등학교는 그 이후에 저것이 좀 계기가 되고 선생님들이 저 과정들을 잘 엮으셔가지고 그 혁신학교 지원해서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혁신학교가 지정되시고 그래서 혁신학교 예산이 있으니까 제가 이제 학교로 아예 들어가서 작업을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학교 들어갔는데 역시나 이게 학교에서는 외부에서 누군가 들어와서 같이 일하는 게 굉장히 좀 낯선 거예요. 어렵고. 그래서 제가 한 달 반 만에 다시 나오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지금은 어쨌든 계속 이제 선생님들하고 이제 뭐 이렇게 필요한 것들을 연결해드리고 하는데 글쎄요, 이 작업이 어쨌든 선생님들한테는 좋은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막연하게 그냥 이렇게 뭐 예술교육 내지는 문화예술교육하면 체험활동이나 아니면 단기적인 어떤 그런 누군가가 이제 들어와서 방과후 형태로 하는 정도의 수준을 생각하시다가 이 프로젝트를 겪으시고 또 혁신학교를 통해서 이제 수업도 해보시고 그러면서 많은 인식이 좀 변화되신 것 같긴 하고
그런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시간이 이제 마무리 좀 지어야 될 시간이니까, 이게 이제 지역 밀착형 문화기획사업 지원 사업이잖아요. 설명을 드리는 테니, 제가 이제 설명드린 거는 학교 문화예술교육 COP 설명을 드린 것이고, 제가 머리에 꽂 네트워크를 통해서도 이제, 우리가 원하는 어떤 형태의 것들을 좀 하기 위해서는 공동체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으로 좀 이렇게 시작을 한 건데, 학습 공동체로 마찬가지로 공동체잖아요. COP, 커뮤니티죠. 실행을 위한 커뮤니티. 이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전제되어야 할 것은 학습이 전제되어야 될 것 같아요. 학습이 전제되지 않으면 서로가 원하는 것들을 명확히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 학습을 통해서만이 서로가 원하는 것들을 명확히 알 수 있고, 그 명확해진 것들을 실행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서로 공부할 수 있는 공동체가 이제 꼭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 커뮤니티 아트라는 영역이 요새는 이제 굉장히 예술 영역에서 좀 이렇게 주목받고 있는 영역인데, 연구문화예술위원회인가요? 거기서 이제 커뮤니티 아트 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예술 활동에서의 12가지 주안점? 이런 건가요? 거기에 보면은, 공동체가 원하는 것이 아니까, 공동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말고 공동체를 만드세요.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그냥 공동체가 원하는 것들을 내가 그냥 하게 되면 공동체의 하나의 그냥 소품 내지는, 그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공동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라는 거죠. 우리가 지역 문화 자원을 연구하든 아니면 지역에 밀착된 어떤 프로젝트 기획하든 나에게 필요한 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대외적으로 어떤 그 공동체에 필요하니까 내가 거기에 뭔가 이렇게 기여를 하거나 봉사를 하거나 일조하겠다가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런 필요성이 같은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찾고 그 사람들과 함께 같이 연구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실행해보자라고 실행해볼 수 있는 거죠. 지역문화 자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역문화 자원을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렇게 좀 둘러보려면 우선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이것이 좀 전제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 지역문화 자원이 역사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문화유산일 수도 있고요, 공공문화 시설일 수도 있고, 아니면 사람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지역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설화일 수도 있고, 네. 그러면 이런 것들이 나에게 이제 어떤 도움이 되고 왜 필요한지를 좀 명확하게 먼저 알면 좀 공동체를 좀 이렇게 형성해 가는데 도움이 좀 되시지 않을까 싶고요. 네, 혹시 네, 질문을 한꺼번에 받겠습니다. 여기서 고맙습니다. 네. 네, 말씀해주신 한문희 선생님, 네, 감사드리고요. 제가 쭉 듣다 보니까 들으면서 정리를 좀 했어요. 선생님 물론 학교문화예술교육이라는 테마로 설명을 해주셨지만 중요한 건 이건 것 같습니다. 저희가 COP를 할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일단 하려고 하는 이유가 분명하셨던 것 같아요. 문제의식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 문제의식이라든지 하려고 하는 것들을 풀기 위해서 관련자들이 일단 만났고, 그래서 그 솔루션들을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경험을 통해서 만드셨고, 그렇게 나온 솔루션들을 또 실행해 나가는 그런 어떤 모델을 보여주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지금 시행하려고 하는 지원 사업은 사실 실행까지는 염두에 둔 사업은 아니에요. 이제 만나서 시간을 보내시고 한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안을 해보시는 것까지를 저희가 이번 지원 사업에 녹이려고 하는데, 이렇게 실행으로 이어진다면 아무래도 더더욱 좋겠죠. 그래서 차후에도 계속해서 이 공동체가 지속이 되고 또 어떤 프로젝트들을 하실 수 있으면 더욱더 좋은 모델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 이런 문제의식이라든지 풀기 위한 여러 가지 그 방법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거, 일상이라든지 지역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게 중요한 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한문희 선생님의 그 학습공동체 관련한 사례 발표를 들었고요.
다음으로는 저희가 문화기획과 관련해서 그 사례 발표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읍수양 시각예술가분의 작업을 보고 어떻게 보면 이 지원 사업을 만들게 되는데 상당히 영감을 얻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아실지 모르겠어요. 작년에 좀 이렇게 화제가 됐었던 제1회 멍때리기 대회의 기획자세요. 멍때리기 대회는 이제 서울시청 잔디 광장에서 이루어졌고요. 정말로 가장 잘 멍을 때리는 사람에게 1등을 수상하는 그런 대회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9세 여아가 1등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제가 대회를 보면서 참, 좋다라고 느꼈던 거는, 지금 현대인들이 굉장히 바쁘고 힘들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예술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보면 조금 새로운 어떤 시각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퍼포먼스였는데요. 실제로 회화라든지 영상 설치, 퍼포먼스, 다양한 매체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고, 올해는 패셔니스타 워즈라고 해서 신촌에서 또 시민들과 함께 정말로 패션쇼를 꾸려보는 시민 참여형 퍼포먼스를 진행을 하셨습니다. 일단 자리에 모시고 또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볼 텐데요.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음료수 드시면서 드셔도 돼요. 네.